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9월 2일 정오를 넘어서 1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상고 기한이 지난 31일인데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고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징역 25년은 1심보다 1년이 늘었습니다. 벌금도 200억 원인데 1심보다 늘었어요. 그 이유는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반성하지 않는다. 이 판사가 아주 훈계조의 판결을 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선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말하자면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냉소적인. 그러나 검찰이 지난 27일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에서 재판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구속기한 6개월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풀어주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또 추가로 발부해 가지고 계속 구속재판을 하니까 그때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적에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라는 성명을 낭독한 다음에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면은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죠. 그분의 성품을 보면은 절대로 무리를 해가지고 재판을 거부하고 억지를 부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데, 불구속 재판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하는 것인데, 구속 재판을 하다가 6개월 동안 주 4회 한 번 하면은 저녁까지 하는 이런 강행군을 하다가 결론을 못 내니까 구속기한이 6개월로 끝났는데 추가로 구속영장을 또 발부했다? 그렇게 하면은 박근혜 씨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같은 심정 아닐까요? 구속도 억울하고 구속기한 연장도 억울하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치재판이다, 내가 법정에 나가든 말든 결론은 정해져 있다 라는 판단을 전직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한국 법치에 대한 냉소적 반응입니다. 법치의 미명하에 벌어지는 정치보복이다. 이것은 판사의 책임입니다. 판사가 공정하게 진행을 했어야죠. 공정성이 결여되면은, 인간이란 것은 불공정한 데 대해서는 다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신에 의해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또는 평등하게 태어났다 하는 것이 모든 민주주의의 기반 아닙니까? 그 평등이 전직 힘을 잃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경남지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그 이명박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도주 염려가 없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도주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현존 권력이냐 아니면은 떨어진 권력이냐가 구속영장 발부와 재판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죠. 법치 미명하에 벌어지는 정치재판이죠. 어쨌든 이 재판부는 1심, 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판을 불신하게 되었다 하는 데 대한 성찰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반성하지 않는다,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형을 더 때린다. 너무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8월 24일입니다. 그 선고가 있었던 날 조선닷컴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저는 판사보다도 훨씬 더 상식적이고 생각 깊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범하지 않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법정이 무슨 반성문 쓰는 곳인가요? 법정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증명하여 가리고 법에 따라 판결하는 곳입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반성하면 법정 마음대로 유죄를 무죄로 해주나요? 몇 년을 삭감해 주나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살인을 했거나 자기 개인 계좌에 국가재산을 취하지 않은 한, 또한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한, 아무리 무능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탄핵이면 충분하고 충분한 책벌입니다. 반면에 간첩질로 실제로 국가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잠시 옥살이 하다가 사면받고 나와 활개를 치고 있네요. 정부 공기업에 무슨 감사로 추천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이렇게 불의하고 지나친 일이 펼쳐지는지. 그런데 이 2심 선고문대로 징역 25년을 산다면요, 박근혜 대통령 90 넘겨야 출소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보다 한 6년 더 살아야 되니까 옥중에서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런데 이 선고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하였다. 이러한 재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았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되었다. 마지막에 가서 참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뇌물이라고 하는 건 최서원이란 여자가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재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서원이 아니라 하나님도, 박근혜 씨가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대로 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징역 25년? 박근혜 대통령이 연쇄살인범입니까? 연쇄살인범이 아니면 이렇게 구속기한을 연장해 가면서 재판을 하고, 요새 보통 살인범한테도 징역 10년 나오기도 합니다. 징역 25년을 때려서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살아야 그 형기를 마치도록 하는 게, 이게 정의로운 재판 맞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16일 구속기한을 연장한 1심 재판부를 향해서 앞으로 재판장에 안 나오겠다고 선언할 때 읽은 글을 제가 새삼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박근혜 피고인이 읽은 내용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롯데와 SK를 비롯하여 재임 기간에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 바랍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으나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기자들은 전했습니다. 재판이 아주 추하게 됐습니다. 공정한 재판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법치가 살벌하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공정성이 추가되고 인간성이 고려되면은 법도 재판도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은 추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냉소적으로 상고까지 포기했습니다. 이 마당에 자유한국당 안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 정도 되는데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박근혜 이명박 즉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만들어내었던 두 대통령이 지금 인권 유린 수준의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보수를 이어가는 길이고 인간적인 최소한의 의리를 표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